1년 11개월 계약직 단 한 달 차이로 정규직 못됐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단 한 달 차이로 정규직이 무산된 34살 개발자 이야기입니다. 약속을 믿고 2년 가까이 새벽 2시까지 일했는데 회사는 45일을 남기고 등을 돌렸습니다. 과연 법은 어느 편을 들었을까요? 2021년 4월 2일 34살 김민수는 중견 IT 기업 테크윈의 계약직 개발자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인사팀장은 악수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죠. 2년만 열심히 하시면 정규직 전환 당연히 됩니다. 우리 회사 관례거든요. 연봉 3,200만 원. 1년 단위 재계약 조건이었지만 민수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처음부터 조건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정규직이라는 목표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입사 후 민수는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에 투입됐습니다. 주말도 없이 코딩에 매달렸고 새벽 2시 퇴근이 일상이 됐어요. 2022년 3월 1차 계약 만료를 앞두고 팀장 박성호 상무가 민수를 불렀습니다. 고생 많았어. 올해도 재계약하고 내년 4월이면 정규직이야. 인사평가 S등급 받았으니 확정이라고 봐. 민수는 그날 저녁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 했습니다. 상무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죠. 2022년 4월 1일 2차 계약서에 서명하며 민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정규직이 되면 대출받아 작은 아파트를 사고 가을엔 결혼식을 올릴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신규 서비스 런칭 프로젝트의 핵심 개발자가 되면서 주 60시간 근무가 이어졌습니다. 동료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민수 없으면 이 프로젝트 못 돌아가. 그런데 2023년 2월 14일 정규직 전환까지 딱 45일 남은 그날이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연인들이 초콜릿을 주고받는 날에 민수는 인사팀으로부터 면담 요청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이겠지 생각하며 회의실에 들어갔는데 인사팀장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민수 씨, 죄송한데요. 이번 계약 만료로 재계약 안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인사팀장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팀장님 의견이 있었고요. 회사 사정도 어려워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민수의 책상 서랍엔 S등급 인사평가서가 있었고 불과 2주 전에 팀장이 고생했다며 건넨 50만 원 보너스 기록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2년간의 야근 기록과 프로젝트 성과 보고서를 챙겨 노무사를 찾아갔고 노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기간제법, 쉽게 말해 계약직 보호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일하면 회사는 그 사람을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테크윈은 딱 1년 11개월 시점에 계약을 끊었어요. 법적으로는 2년이 되지 않으니 의무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교묘한 회피인지 아니면 회사의 정당한 경영 판단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원고 민수의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2년 내내 S등급 인사평가를 받았습니다. 회사의 핵심 프로젝트를 사실상 혼자 끌어왔고 동료들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팀장 박성호 상무는 물론 인사팀장까지 반복적으로 정규직 전환은 확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고 불과 2주 전에는 보너스까지 받았어요. 업무 능력 부족이라는 지적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고
관련 서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민수가 해고되고 정확히 이 주 후에 회사는 신입 계약직 개발자를 채용했는데 연봉이 민수보다 600만 원이나 낮은 2,600만 원이었습니다. 에일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건 인건비를 줄이고 2년 전환 의무를 피하려는 탈법 해고라는 겁니다. 반면 피고테크윈의 주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1년 단위 계약직이었고 재계약 여부는 회사의 정당한 경영권 범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고 정규직 전환은 어디까지나 회사의 재량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또 최근 6개월간 업무 태만과 동료들과의 협업 능력 부족 문제가 있었다고 반박했죠.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인력 구조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1년 11개월은 어디까지나 2년 미만이고 법적 전환 의무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종료한 것뿐이라는 논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수의 손을 들어주실 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경영권을 인정하실 건가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 실제 판결이 공개됩니다. 과연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2023년 9월 22일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수의 약혼녀와 동료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 일부 승소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즉 2년 이상 계약직 사용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항은 계약직 남용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딱 1년 11개월 시점에 계약을 끊은 건 이 법의 취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판단했어요. 형식적으로는 2년이 안 됐지만 실질을 따져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S등급 평가서, 보너스 지급 내역, 핵심 프로젝트 투입 기록이 모두 회사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업무 태만 관련 문서는 구체적 증거 없이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됐어요. 해고 이주 후 더 낮은 연봉의 신입 계약직을 채용한 사실도 결정적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다만 복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뢰관계가 깨졌고 민수도 새 직장을 구한 상태였거든요. 대신 금전배상이 결정됐습니다. 해고 후 6개월분 임금과 위자료를 합쳐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 2008-44618 판결도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부당해고를 인정한 바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이번 판례가 우리 일상에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첫째, 구두 약속도 증거로 남기세요. 정규직 전환 확정이야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날 바로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 4월에 정규직 전환 맞죠? 라고 확인 메시지를 보내두세요. 답장 하나가 나중에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둘째, 인사평가서와 업무 기록은 반드시 보관하세요. 회사는 언제든 사후에 불리한 서류를 만들 수 있습니다. S등급 평가서, 프로젝트 성과 이메일, 칭찬 메시지, 보너스 지급 내역 모두 스크린샷으로 남겨두세요. 셋째, 계약직으로 일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다면 지금 당장 기간제법을 확인하세요. 2년이 가까워질수록 회사가 갑자기 계약 종료를 통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판례처럼 법원은 형식적인 기간보다 실질적인 정황을 봅니다. 넷째,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노무사 상담은 초기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민수처럼 노무사를 찾아간 결정이 결국 1,800만 원을 지켜낸 겁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1,800만 원이 충분한 보상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세요. 버딩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법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 알면 알수록 나를 지켜줍니다.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